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6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어문학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세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불러오기? 일단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 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 라이브러리들은 어, 거의 되게 많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문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거기에 어떻게 입력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입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 뭐 엑셀에서 만들었든 어디서 만들었든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 혹은 다른 뭐 테이블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가지고 오는 작업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로컬 파일을 그냥 업로드하는 거, 내 PC에 있는 거를 그냥 업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해가지고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있는 개별 파일들을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GitHub라고 해가지고 어, 수많은 데이터들 혹은 라이브러리들도 오픈돼 가지고 손쉽게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리포지터리, 깃허브 같은 데에서 가져오는 방법 아니면 그냥 온라인에서도 수많은 데이터 파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 PC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네. 폴의 왼쪽에 보면은 이런 파일 폴더가 있고 이 폴더를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기본적으로 뜨는데요. 이 중에서 요거 요 부분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메일에서 파일 첨부할 때 나오는 화면 그 탐색기라고 하죠. 그 탐색기가 뜹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 파일 첨부할 때처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퐁당 하고 데이터를 던져줘도 얘가 알아서 업로드를 쭈르륵 합니다. 자, 근데 내 PC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한다는 거는 일단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업로드하니까 제일 좋고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파일이 뭐 얼마 안 되고 크기가 쬐끔하면 상관이 없죠. 근데 데이터 파일이 막 10메가야. 일단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또 다른 문제는 이 데이터 파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프로세스를 쓴다고 했을 때에는 어, 내가 그냥 이 프로세스만 공유해 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파일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되겠죠?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 방법이 제일 간단하긴 한데 업로드도 하기 어렵고 공유도 힘들고 그래서 별로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이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하는 겁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한번 데이터를 업로드해 두면은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어느 환경에서나. 그거하고 똑같이 내 드라이브를 전체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뭐 사용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명령 구문, 이 명령 구문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명령 구문이 있으면 얘를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권한을 부여해 주면 되는데 이 방법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출력할 때 대단히 유용합니다. 왜냐? 내 드라이브에 있는 막 10메가, 100메가 되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올 때 이거는 구글에서 구글로 가는 거잖아요. 콜앱도 구글 거고 드라이브도 구글 거고. 그러니까 엄청 빨리 됩니다. 100메가도 몇 초 안 걸립니다. 1, 2초면은 100메가가 슈르륵 다운로드가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그냥 데이터 불러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뭐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분석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다운로드 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내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것도 똑같이 구글에서 구글 서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좋죠. 문제는 뭐냐? 결국 내 드라이브라는 겁니다. 내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나 혼자 연구를 할 때에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얘를 나중에 공유할 때는 조금 귀찮다라는 거고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이런 권한 부여 항목들이 나옵니다. 드라이브에 연결할까요? 진짜? 해도 돼요? 예.
연결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내 계정을 선택하고 네, 권한 허용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G 드라이브라는 게 생기고요. 이 G 드라이브를 보면은 내 폴더, 뭐 아덜 컴퓨터, 다른 컴퓨터, 그다음에 뭐 공유 파일 이렇게 뜨는데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은 내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 구조와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공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까지 생각을 한다면 개별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개별 파일들의 접속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명령어 한 줄로 모든 사람들이 해당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런 염려가 되시죠? 내 파일에 모든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고? 그러면 내 파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거는 권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내 파일을 보기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문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주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뭐 파일 이제 주소를 가져오기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주소들이 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HTTP 뭐 URL 주소인데 복잡한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 ID라고 있죠. 이 ID는 우리 주민등록과 같이 고유한 ID 값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 저하고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없죠. 이것도 똑같이 어떠한 구글 파일이든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이든 이 ID 값은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죠. 거꾸로 얘기해서 이 ID 값만 알면은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는 공유 권한 설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건 뒤에 다 하고 중요한 거는 이 ID. 그래서 이 아이디를 복사해가지고 여기 파일 아이디에다 넣고 파일 네임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일 다운로드 할 때 무슨 이름으로 저장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lowdata.csv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원하는 형태로 뭐 lowdata.excel로 바꿔도 되고요. 원래 파일 이름대로 바꾸셔도 되죠. 네. 마음대로잖아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요 밑에 있는 게 구체적인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를 알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다 타자를 찾느냐? 아니요. 인터넷에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겁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이런 기능이 있고 이런 기능을 검색하면 된다. 그리고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테스트해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케이. 인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요 아이디 값을 어떻게 가져오고 권한을 어떻게 주느냐? 구글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어떠한 이제 파일이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을 하면은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 뭐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유를 하셔도 되고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랬을 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일단 공개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냥 공개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뷰어가 잡히게 됩니다. 네, 뷰어는 이 파일을 읽을 수만 있고요. 이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정 삭제가 가능한 거는 뷰어가 아니고 편집자 권한입니다. 그러면 뷰어로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대 그거를 수정 삭제는 못하니까 저희의 지금 목적에 딱 부합을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뷰어로 권한을 주고 여기 보면은 링크가 이렇게 링크 주소가 있죠. 네, 이 링크 주소를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요거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딱 갖다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되게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링크 주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네, 여기 아이디 뒤에 있는 거, 아이디 뒤에 있는 요 항목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있나 보다. 나름 의미가 있는데 굳이 모르셔도 되고 있나 보다. 나에게 중요한 건 뭐다? 아이디다. 요거를 복사해서 파일 아이디에 붙여주고요. 파일 네임에는 내가 원하는 다운로드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 명령어, 여기 아랫줄에 있었던 명령어를 뭐 한 장의 페이지로 놔두면
이렇게 되지만 저도 이거 사지 않치고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취할 필요 없어요. 잘만 동작하면 되죠. 일단 이런 마음가짐 언제나 가지시고요. 그래도 나는 이걸 공부를 꼭 해보고 싶다.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세요. 여기 처음에 위겟이 나오죠. 위겟이라는 게 나오고 뭔가 로드 쿠키를 하는 거고 뭐 쿠키를 로드하는 거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여기 가보시면은 요 위겟 관련된 매뉴얼 쪽에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굳이 그걸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그래도 나는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명령어들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까 파일 폴더 있죠? 여기에 내가 지정한 로우 데이터 TSV로 다운로드 되신 거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리포지터리인 그러니까 파일을 공유하고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뭐 이러는 GitHub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를 git 클론을 한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git 클론, 우리 클론이라고 하잖아요. 복사하는 거. 그래서 git은 GitHub 쪽에서 있는 명령어고 git 클론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복사하고 싶은 GitHub 주소를 적어주시면 그 해당 주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쭈루룩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거는 뭐 구글 서버에서 구글 서버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일반 PC보다 훨씬 빠른 서버 단위의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도 손쉽고 빠르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들어서 김병준 선생님의 뭐 기터브 페이지인데요. 한국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서지 데이터 분석이고요. 이 중에서 여기 데이터 파일을 보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 전체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얘 고유 주소가 존재를 합니다. 정확하게 고유 주소를 알고 싶다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코드를 누르시고 로컬 보시면 여기 뭐 요게 주소가 있죠. 이 주소가 곧 이 GitHub의 고유 주소입니다. 그럼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되고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되는데요. 복사를 해가지고 앞에 git 클론을 붙여준 다음에 뒤에 그 고유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아까 그 GitHub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쭈루루룩 다운로드가 돼서 이 파일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이거죠. 그럼 얘를 이제 불러와 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긴 한데요. 일반적인 온라인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그 온라인 데이터가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만 해도 일단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GitHub를 설명해 드렸는데 GitHub 말고 OSF라고 역시 리포지터리가 있는데 이 리포지터리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wget-이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그리고 내가 가져올 주소, 그 다음에 땡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운받을 이름을 적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결국은 얘네들한테 뭐를 다운받을까? 그리고 다운받았을 때 어떤 이름으로 할 거다. 다른 이름 저장할 때 그 이름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wget-이라는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들었을 텐데 이 위겟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쭉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도 구글 드라이브를 가져온 것도 위겟이라는 명령어를 쓰죠. 여기서도 똑같이 쓰이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 뭔가 인터넷 주소로 뭔가를 가져오는 명령어가 위겟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리포지터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99%의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공공기관에서 만든 데이터는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게 공공 데이터법이고요. 그,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데이터 중에서도 그중에 부가 정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정보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자체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OSF에 올려놓은 건데요. 이렇게 리포지토리로 안에 들어가 보면 OSF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면 파일스라고 돼 있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뭐 관직, 선언계보, 인물 뭐 이게 뭔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보를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뭐 특정한 정보 선언 계보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는 선언 계보라는 그 정보를 데이터화 시켜 놓은 건데 이거 자체를 아실 필요는 없고 자 중요한 건 뭐다? 이 고유 주소가 모두가 존재를 합니다. OSF에는 파일마다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여기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점점점 있죠? 여기 다운로드 여기 창이 이거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뜨는데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하면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소가 복사가 되냐면 https osf.io 다운로드 52kq7 자, 이 파일의 고유 주소가 52kq7이었죠. 여기에서 요 링크 주소를 복사하면 사실 추가되는 건 요 중간에 있는 요것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냥 고유 주소에다가 요걸 따로 수동으로 추가해 주셔도 되는데요. 그것도 귀찮기 때문에 그냥 링크 주소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 한 다음에 위겟 아까 전에 그 고유 주소였죠? 고유 주소를 적어줘서 얘를 다운받을 거야 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운받을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뭐 본인 원하는 대로 저는 뭐 그 파일 원래 파일 이름 그대로죠. 원래 파일 그 이름 그대로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게 파일이 다운로드 받은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파일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입문을 할 때 모든 방법을 다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최초에는 로컬 파일 형태를 많이 쓰시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듣게 되면 보통 강사님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개별 파일들을 이렇게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 두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 개별 파일을 가져오는 게 더 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만 익힌다라고 하면은 3번을 좀 숙달시키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실습 화면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실습 화면이죠. 실습 화면에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 이 부분을 실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하는 거는 요 명령어라고 했죠. 근데 이 명령어를 가져오기도 귀찮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 보시면은 파일 보시면 드라이브 마운트 저는 해제라고 돼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가 뜨고 이미 연동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연동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클릭해 주시면 마운트가 자동으로 연동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뭐 연동할 때는 구글 드라이브 연동, 그다음에 뭐 계정 선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내 걸로 할 거고요. 네, 이런 권한을 부여해 드릴게요. 연동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연동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는 기본 연동이었고 이런 명령어를 쓰게 되면 G 드라이브라고 연동이 되고요. 어, 여러 폴더가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하죠? 네, 제가 좀 복잡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여러분들 건 좀 더 단순하게 될 거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폴더로 연결을 시켜 주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뭐 경로를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에 특정한 파일의 경로를 알고 싶다면 뭐 이런 식으로 경로 복사를 하시면은 손쉽게 얘가 어떤 경로에 있는 어떤 파일인지를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개별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 공유 세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권한을 부여해주고 보통은 이제 모든 사람 인터넷 주소를 알면은 접속 가능하게 하고 비호를 한다고 그랬죠. 그걸 한 다음에 얻게 되는 이 URL 주소 중에서 아이디, 누가 봐도 얘가 아이디라고 명확하진 않지만 아이디 같죠? 네,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지금 똑같죠? 내가 원하는 다운로드 파일 주소를 적어주시고 얘를 실행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다운이 1초 만에 되고요. 자동으로 rowdata.tsv 파일이 여기 생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실제로 이거를 하기 위한 명령어가 있는데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괜히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온전히 실행이 되면 오케이로 처음 부분에서는 넘어가시라 라는 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git clone 이라는 명령어를 쓴다고 했죠. 그냥 이건 외우세요. 그 기클론이라는 명령어가 뭐 딱히 어렵게 불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고 뒤쪽에는 그 GitHub 주소를 적어주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띠리리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무려 초나 걸렸네요. 그리고 여기에 뜨게 되는데 안 뜬다. 그러면 요게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뜨죠. 네. 그래서 김명준 선생님의 기터브 주소를 쭈르륵 다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중에서도 요 엑셀 파일이다 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경로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고유 경로 이미 아래쪽에다가 제가 이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고유 경로를 손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에 있는 파일, 고유 주소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wget 이라는 거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다운로드 받을 파일의 고유 주소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내가 다운받고 싶은 파일명 인물정보.csv라고 간단하게 여기서 했는데 이렇게 해주고 얘를 실행하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띠리리 2초가 걸렸고요. 여기에 뜨는데 안 뜨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떠버렸네요. 네,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파일 용량이 많아가지고 표시가 안 되지만 좀 간단한 파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제 해당 데이터 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죠. 또 얘를 뭐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아웃 변경을 하면은 행 두 개, 뭐 단일 탭으로 보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게 단일 탭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드인데요.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